여러분, 혹시 스쿼트라는 운동 이름을 들으면 덜컥 겁이 나시나요? 무릎이 안 좋아서, 균형 잡기가 무서워서, 아니면 그냥 너무 힘들어 보여서 시도조차 안 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70대에게 하체 근육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스쿼트, 맨손으로 하는 일반 스쿼트와 의자를 이용한 의자, 스쿼트를 비교해서 70대 이후 하체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안전한 실천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먼저 70대 이후 하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빠르게 줄어드는 근육이 바로 하체 근육입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과 엉덩이의 둔근은 40대 이후부터 매년 일정 비율씩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70대에 이르면 젊었을 때와 비교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노화 관련 근육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체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을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단순히 다리가 가늘어지는 미용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군이며 걷기, 일어서기, 균형 잡기 등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동작에 관여합니다. 하체 근력이 약해지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낙상은 70대 이후 골절과 입원으로 이어지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스쿼트가 하체 근육 관리에 그토록 자주 추천될까요? 스쿼트는 단일 동작으로 대퇴사두근, 둔근, 허벅지 뒤쪽의 햄스트링, 그리고 코어 근육까지 동시에 자극하는 복합 운동입니다. 이렇게 여러 근육군을 한 번에 사용하는 운동을 다관절 운동이라고 부르며 운동 효율이 매우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스쿼트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 변기에서 일어나는 동작, 바닥에 있는 물건을 줍는 동작 등 일상생활의 기능적 움직임과 거의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을 넘어 실생활 동작 능력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맨손 스쿼트와 의자 스쿼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맨손 스쿼트입니다. 맨손 스쿼트는 아무런 보조기구 없이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과 엉덩이를 구부려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이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근육이 스스로 자세를 제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의자나 다른 보조도구 없이 균형을 유지하려면 코어 근육, 발목 안정화 근육, 그리고 고관절 주변 근육들이 동시에 작동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근력뿐 아니라 균형 감각과 고유 감각, 즉 몸이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는 능력을 함께 훈련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 대상 운동 연구에서 맨손 스쿼트와 같은 자가 체중 부하 운동을 꾸준히 실천한 그룹에서 균형 능력과 낙상, 위험 감소에 긍정적인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맨손 스쿼트에는 분명한 단점도 있습니다. 균형을 잃었을 때 잡을 곳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70대 이후에는 평형 감각이 자연스럽게 저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 스쿼트를 시도하는 분이거나 어지러움을 느끼기 쉬운 분이라면 맨손 스쿼트 중 뒤로 넘어지거나 옆으로 쓰러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이 있는 경우 앉았다가 일어나는 전체 범위의 동작이 무릎에 상당한 압력을 가할 수 있어 통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의자 스쿼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자 스쿼트는 등 뒤에 안정된 의자를 두고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거나 의자에 거의 닿을 듯 말 듯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안전성입니다. 균형을 잃더라도 뒤에 있는 의자에 앉으면 되기 때문에 낙상의 위험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는 70대 이후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나 균형 감각에 자신이 없는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의자 스쿼트는 앉는 깊이를 조절할 수 있어 무릎 상태에 맞춰 운동 강도를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무릎이 불편한 날에는 의자에 살짝만 닿았다가 일어나는 얕은 범위로,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의자에 완전히 앉았다가 일어나는 깊은 범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자 스쿼트의 단점은 맨손 스쿼트에 비해 코어와 균형 근육에 대한 자극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입니다. 의자가 신체를 어느 정도 지지해주기 때문에 균형을 스스로 제어하는 훈련 효과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의자 등받이나 팔걸이를 손으로 짚고 일어나는 습관이 생기면 정작 다리 근육에 가해지는 부하가 줄어들어 운동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70대 이후
어떤 스쿼트를 선택해야 할까요?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접근법은 의자 스쿼트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맨손 스쿼트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맨손 스쿼트를 시도하다가 낙상을 경험하면 오히려 운동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 장기적인 실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의자라는 안전장치를 두고 시작하면 심리적 안정감 속에서 점진적으로 근력과 균형 감각을 키울 수 있고 어느 정도 자신감이 쌓인 뒤에는 의자와의 거리를 점점 늘리거나 의자를 가볍게 짚는 수준으로 줄여나가며 자연스럽게 맨손 스쿼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제 7일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은 안전한 환경 만들기입니다. 미끄러지지 않는 안정된 의자를 준비하고 의자 앞에 서서 그냥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5회만 천천히 해보세요. 통증이나 어지러움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둘째 날은 의자 스쿼트 본격 시작입니다. 의자에 완전히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8회에서 10회, 2세트 진행합니다. 세트 사이에는 1분 정도 휴식하세요. 앉을 때는 천천히, 일어날 때는 다리 힘을 이용해서 일어나는 느낌을 의식해보세요. 셋째 날은 휴식일입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발목 돌리기, 무릎 굽혔다 펴기 같은 가벼운 관절 운동을 해주세요. 넷째 날은 의자 스쿼트의 깊이를 살짝 줄여보는 날입니다. 의자에 완전히 앉지 않고 엉덩이가 의자에 살짝 닿는 정도까지만 내려갔다가 다시 일어나는 동작을 10회, 2세트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다리 근육이 쉬지 않고 계속 일하게 되어 근력 향상에 더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날은 다시 휴식일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챙기는 것도 이날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의자를 살짝 더 뒤로 옮겨 의자와의 거리를 조금 늘려보세요. 일어설 때 의자를 짚지 않고 다리 힘으로만 일어나는 것에 집중하면서 10회, 2세트 진행합니다. 일곱째 날에는 의자 없이 맨손 스쿼트를 단 3회만 시도해보세요. 무릎을 깊게 구부리지 말고 살짝 구부리는 정도로 가볍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만약 불안하다면 의자를 등 뒤에 두고 시도해서 언제든 앉을 수 있는 안전망을 확보하세요. 이 7일이 무리 없이 끝났다면 다음 주부터는 의자 스쿼트 횟수를 조금씩 늘리거나 맨손 스쿼트 횟수를 1회씩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절대 한 번에 욕심내서 횟수를 크게 늘리지 마세요. 하체 근육은 점진적인 부하에 가장 잘 반응합니다. 스쿼트를 할 때 꼭 지켜야 할 안전 수칙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많이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등은 곧게 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을 참지 말고 앉을 때 숨을 들이마시고 일어날 때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하시면 혈압이 갑자기 오르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발은 미끄러지지 않는 것을 신고 바닥에 매트나 러그가 있다면 미끄러지지 않게 고정하거나 치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운동 효과를 더 높이고 싶으시다면 영양도 함께 신경 써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은 운동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국이나 두부조림 같은 식물성 단백질, 그리고 닭가슴살이나 계란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운동을 열심히 해도 근육 합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영양학 연구에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D는 근육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으며 표고버섯이나 계란 노른자에 비교적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가벼운 일광 노출과 함께 챙겨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소개한 운동법은 하체 근력 유지와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치료나 의학적 처방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염, 고관절 수술 이력, 심장질환, 골다공증 등의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담당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운동 중 무릎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거나 심한 어지러움, 가슴 답답함이 발생하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의료진의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는 낙상이 골절로 이어질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처음에는 반드시 의자를 이용한 안전한 방법으로 시작하시고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개인차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운동의 효과는 현재 근육량, 관절 상태, 만성질환 여부, 영양 상태, 운동 빈도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4주 만에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이 눈에 띄게 수월해졌다고 느끼실 수 있고, 어떤 분은 8주에서 12주가 지나야 변화를 체감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운동이 효과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인의 신체 조건에 따른 자연스러운 차이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맨손 스쿼트는 균형 감각과 코어 근력까지 동시에 키울 수 있는 효율적인 운동이지만 낙상 위험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의자 스쿼트는 안전성이 높아 운동을 처음 시작하거나 균형 감각이 불안한 분들에게 이상적인 시작점입니다. 의자 스쿼트로 안전하게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맨손 스쿼트로 발전시키는 것이 70대 이후 하체 근력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오늘 의자에서 일어나실 때 그 동작 자체가 운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70대 이후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안전한 운동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하체로 오래오래 활기차게 걸으시길 바랍니다.